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집값 대책을 내놓았지요. 저는 왜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값 대책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똑같은 얘기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값 너무나 오르기도 올랐죠.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자제분을 결혼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사면 혹시 꼭지가 아닐지, 그러다가 집값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지금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24평은요 6억으로도 못 사요. 18평이 6억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18평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국은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곽으로 나가봤자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이니까 일반적으로 집값이 싸다고 생각하는 일산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일산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산 말고는 어디 가요? 광명으로 갈 수 있어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광명. 예. 그러면 부천 가야죠. 부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넘어 올라버려서 올라도 너무나 올라버렸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저는 아주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그동안 공급만이 살 길이라고 누누이 전문가들은 얘기했지만 정부는 콧등도 안 끼더니 이번에 대폭 공급을 확대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네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공공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도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수정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일도 꺼낼 수 없었죠. 일도 꺼낼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말이 나오게 됐네요. 이렇게 하려면 재건축 단지들이 물론 공공주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이 2년 거주 의무와 그 다음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해 주는 것만 가지고 조합원들이 동의를 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당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5만 호 공급은 많은 물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마 집값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는 미분양 이야기가 2016년, 2027년도에는 시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가용 토지를 확보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책입니다. 즉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방식을 선택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값도 잡고
물량 때문에 집값도 잡고 또 물량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공공 분양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건 역시 기존 주택 수요를 분산할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만 된다면 주택 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획기적인 공급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즉 공공이 주도하지만 기존 소유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대통령에게 또다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생겨요. 더불어서 왜냐하면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젊은 사람들한테 담보돼야 할 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집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2025년까지 공급한다고 하니까 3, 4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대책을 젊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릴까? 그 부분이 퀘션 마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런데 저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아니 이 정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또 그동안 공급대책 뭐 얼마 한다 많이 얘기했는데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그런 이야기들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불어 실제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많은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순환 정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할지 주택 구매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또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과연 공공시행 재건축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고 이것도 첨예한 눈치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개발로 인한 집값이 단기 급등의 우려도 염려가 됩니다. 외국인이 여기저기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정부에서 이게 재건축을 손을 못 댔던 게 뭐예요? 집값 상승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재건축을 손을 못 댔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걸 손을 대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묶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선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치고 빠져나오려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쪽 조합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참 아이러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고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돌고 돌아. 충분하다고 이 정부 들어서서 충분하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은. 그러고 난 다음에 유효지라든지 철도부지라든지 뭐 그런 데를 통해서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정부가 2027년, 28년도에는 재건축을 풀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가 금년부터 사전 청약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3기 신도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7, 8년 동안은 거주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집을 팔고 못 나오게. 그래서 주택 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에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GTX라든지 수도권 광역 철도망을 확충한 다음에 그러다면 이제 서울 외곽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건축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8년도에는 서울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조합원들이 얼마나 초과이익 환수제와 그 다음에 2년 거주 의무제가 폐지된다 보니까 얼마나 동의할까. 이것은 당근이죠. 당근.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어서 매매 자체를 동결시켜 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조합원들이 동의를 할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첫 단추가 중요하죠.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잡아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버렸고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신분을 상승하고 싶은 사람들의 사다리를 잘라버려서 결국은 또다시 이렇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재건축이 본물 터지듯 이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 제 예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인접지역으로 투기 과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2월 4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